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허난설헌의 곡자, 자식의 죽음을 통곡함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시겠어요. 허난설헌이라면 일전에 감우라는 시로 소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시 못지않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생을 살다간 여류 시인입니다. 그녀에 관한 자세한 이력은 감우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니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시 읽어가면서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며 진행하겠습니다. 곡자. 먼저 시 제목을 풀어보면요. 곡하면은 곡할 곡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우는 곡자입니다. 자자는 자식 자자죠. 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곡함이 되겠습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슬픔이 전해지는 시이죠. 이 시도 기승전결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세 번째 단락이 한 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는 오언 배율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구부터 읽어보시죠. 먼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는데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프구나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솟아있도다. 첫 연 보시면 거년 상애녀, 금년 상애자. 거년, 금년 갈 거, 해년자에서 지난해에는 상, 잃을 상, 애녀, 사랑하는 딸을 잃고, 금년 상애자, 금년에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참 비극스러운 일이죠. 난설헌은 1563년생으로 15살 때 시집을 와서 결혼 생활을 12년 하는데요. 첫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역병으로 딸이 죽은 그 다음 해에 7살 난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다 치더라도 결혼한 지 9년 정도가 되니까 금년 이 시를 쓴 해가 24살, 25살 때인 것으로 대략 추정이 됩니다. 이 아들의 묘지명을 이 난설헌의 작은 오빠인 허봉이 1588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허난설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연달아서 아이를 둘을 잃게 된 것이에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천붕지통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하고, 혹은 종천지통이라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자식의 죽음은 참척이라고 합니다. 요 참자는 처참할 참자고, 이 척자도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근심할 척이라고 하는데, 마음심부에 도끼무에다가 요 안에 그 아제비 숙자는 피가 사방이 흩어진 모양을 형상화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도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고통이에요. 뭐 부모나 왕이 죽은 죽음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난설헌은 첫 단락의 첫 연에서 자기 자식의 그 죽음을 말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가로 시작하고 있죠. 이어서 그녀는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애 광릉토 쌍분 상대기. 애애 슬플 애자. 문법적으로는 가가호호처럼 같은 글자를 두 개 중첩함으로써 만든 첩어 관계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애애 정말 슬프고 슬프구나. 광릉토요. 광릉의 땅. 광릉은 경기도 양주라고도 하는데요.
서울 주변에 있는 무덤터의 지역명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예, 이 난설원은 원래 강릉 출신인데요. 예, 서울에 사는 김성립에게 시집을 왔죠. 요 당시는요, 우리의 그 전통 혼례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오는 남기 여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혼례법을 받아들이면서 연산군에 이르러서 사대부 집안을 중심으로 남자네 집에 시집을 가는 친형제를 강제로 권하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녀의 아버지 허엽은 동인의 영수였습니다. 정말 울며 불며 시집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딸 난설원을 같은 동인파이며 5대째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안동 김씨 집안으로 난설원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 부럽지 않게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난설원의 인생에 점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죠.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 그 묵뚝뚝한 16살 꼬마 신랑과 육아의 교육을 받은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의 시집살이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인데, 그나마도 또 뒷배가 되어주던 친정아버지 허엽이 그녀의 17살 때에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두 아이들까지 잃고 말았으니 이 참으로 서럽고 서러운 처지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슬프구나 강릉 땅이요. 이 강릉 땅에 쌍분, 짝쌍이죠. 둘 양자를 쓰지 않고 짝을 의미하는 쌍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요 분은 무덤, 짝을 이루는 그 무덤이 상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죠. 이 짝을 이루는 그 무덤이 서로 마주보면서 봉긋하게 솟아있는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난설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시어는 요 에에라고 보겠습니다. 이 에에가 들어간 문장으로 시경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도 요 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네. 에에 부모 생악으로 슬프고 슬프구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고생하셨네. 그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나 하늘같이 끝이 없구나 라는 글에서 요 에에 부모예요. 이 난설원은 그 자식 잃은 슬픔을 부모의 은공을 말하는 문장에 사용된 그 에에라는 글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난설원은 자신이 부모로서 얼마나 이 두 아이들에게 공을 들였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낳으셔서 그토록 고생하셨듯이 나도 이 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부모의 은혜가 그렇게 깊다고 하지 않느냐. 부모의 은혜가 높은 만큼의 자신의 슬픔이 그만큼이다 해요. 자신의 슬픔을 그렇게 애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쌍분에서요. 요 짝을 잃은 무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지금 그 금쪽 같은 자식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비해서 이 두 아이의 무덤을 요 쌍으로 넣어서 짝을 이루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슬픔에 비해서 이 죽은 아이들은 어미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난설원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은 찢어지는데 저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승구입니다. 무덤가에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죠. 소소히 백양나무에 바람이 불고
도깨비불이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밝히는구나. 지전을 사르며 너희 혼을 부르고 맑은 물 한 잔 너희 무덤 앞에 놓는다. 소소 백양풍 귀화 명송추. 소소 하면은요, 낙엽이 질 때 나는 소리를 소소해서 의성어예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서 소소 소리를 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리고 백양풍이에요. 백양나무에 바람이 분다. 백양나무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사시나무도 이 백양나무과에 속한다고 하네요. 사시나무는 이파리가 물을 흡수할 때 잎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한다는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지금 소소라고 표현한 것이죠. 소소 소리를 내면서 백양나무에 바람이 불고, 계절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소소하다는 것으로 조금 가을스러운 황량한 느낌이 들고요. 또 귀화 명송추 해서요. 귀는 귀신 귀자고 불화자죠. 귀화 하면은 도깨비불이라고 합니다. 이 도깨비불이 명, 밝을 명, 소나무 송자에다 가래나무 추 해서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밝히는구나. 이 백양나무나 소나무나 가래나무 같은 경우는 무덤가에 주로 심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워낙 전기가 밝아서 밤에도 도깨비불이 예전처럼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도. 근데 옛날에 저 어려서만 해도 서울에도 도깨비불이 성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백양나무, 소나무, 가래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이 무덤가의 분위기를 일단 깔아주고요. 그리고 또 소소라고 하는 청각적인 시어, 그리고 기화에서 도깨비불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시어로 무덤가의 그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장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소에서 난설원이 아이들 무덤 앞에서 혼을 부르고 간략하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지전 초여혼, 현주 전여구. 지전 하면은요, 종이 지자에 돈 전자죠.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이에요. 그 다음에 불을초, 너여자입니다. 혼, 영혼 혼자죠. 너희들의 혼을 부른다. 드라마에서 보셨을 텐데, 본래 초혼이라고 한다면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혹은 마당에 서서 북쪽을 향해서 망자가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어디 동네에 사는 아무개 복, 돌아올 복이죠. 돌아오라 하면서 3번 그렇게 혼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전을 태우면서 혼을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중국에서 주로 하던 풍습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좀 봉건적인 낡은 의식으로 되었고 또 종이를 태우는 것이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금지시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가짜 종이도를 태워서 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이도는요, 우리 한국에서도 영혼들이 떠나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주는 가짜 돈이죠. 이 지전에다가 가짜 돈에다가 묘자리의 주소 그리고 영가의 이름을 적어서 불을 붙이면 이 영가들이 돈인 줄 알고 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현주 전여구 해서요. 현주, 이 현자는요, 거물현 누를황 그러죠. 하늘을 상징하는 현자예요. 밝고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와 함께 정한수 같은, 정화수 같은 아주 맑고 찬 물입니다. 여기 술이라고 했지만 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을 떠서 전, 이 전자는 올릴 전, 바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전도 일종의 제사예요. 막 상을 당하면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제사를 정식으로 갖춰서 할 수 없잖아요. 요때 간략하게 의식을 생략해서 하는 제사를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에 이제 제대로 의식을 갖춰서 하는 제사를 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설원이 아이들 무덤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갖춰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자는 이제 언덕 구자인데 묘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들 무덤에 제사를 지낸다. 예, 이상의 그 기구와 전구를 보면 딱히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 제사에만 충실한 것처럼 그냥 덤덤하니 아이들을 잃었는데 그 아이들 무덤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뽕긋하게 있다. 예, 주위 배경은 조금 으시는스럽긴 하지만 제사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냥 무덤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한 연으로만 이어져 있죠. 내용 읽어보죠. 너희 넋들은 응당 온의임을 알 테니 밤마다 서로 부르며 어울려 놀겠지. 응지 제형혼 야야 상추유 응당 마땅히 지 알 것이다. 무엇을? 아우제 형형 그다음에 혼이죠. 아우와 형의 혼임을 알 것이다. 예, 너희들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서로 온의 간의 혼임을 당연하게 알 것이지 하죠. 예, 아까 쌍분 상대 기 했잖아요. 예, 두 개의 무덤이 짝을 이뤄서 서로 마주보고서 봉긋하게 있다는 그 표현했죠. 너희들이 의당 오인임을 알 것이다. 그러니 야야 상추유 야야 밤마다 예, 같은 글자를 중첩해서 쓴 단어지요. 예, 밤마다 상추 서로 추출 추자인데요. 부르다는 말도 돼요. 예, 서로 불러가면서 논인다. 예. 요 아까는 상대라고 했죠. 서로 마주보며 여기서는 예, 서로 불러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애미는 너희들을 보내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낮에는 또 마주보고 있고 반면 서로 불러가면서 놀지 않느냐. 네. 자기는 그들로부터 뚝 떨어져서 혼자인 것 같은 뭔가 외로움을 살짝 내보이더니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은 그 서러움, 그 고통, 그 슬픔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상추유에서요, 눈에 띄는 것은요, 난설원의 유년 시절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앙간 비금도, 난설원이 고개를 들어서 비금, 날아가는 새들을 앙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세 그루의 나무로 표현된 이 든든한 두 오빠와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 남동생, 이들 틈에서 정말 그들의 인정을 받고 누구 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 재주를 마음껏 뽐내며 자랐죠. 때문에 이 난설원은 아이들도 당연하게 우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설원은 엄격한 시어머니 아래서 그 시집살이며, 예, 그리고 과거 시험에 매달려서 정말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꼬마 신랑과의 결혼 생활, 어미를 버리고 떠난 자식들에 대한 야속함, 혼자 남았다는 그 서러움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때문에 자식 무덤 앞에 와서 마치도 푸념하듯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기 다 죽은 두 아이를 상징하고 8마리의 새라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허난설헌의 감오의 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구예요.
정말로 난설언이 하고 싶은 말이죠.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결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뒷구에 있어요. 내용 읽어보죠.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장성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거듭거듭 황제사를 읊어대면서 소리를 삼키며 피눈물로 슬퍼하노라. 종유 복중해 안가 기장성. 종, 세로 가로할 때 세로라는 의미인데 문장 앞에서 설령 가령의 의미예요. 그래서 종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복중해 뱃속에 아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때 난설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인데, 그런데 설사 그 애가 있다 하더라도 안가 기장성, 안은 의문부사로서 어찌, 가능 조동사 가짜예요. 기는 바라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이 복중의 태아가 장성,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 아이를 둘이나 잃고 보니 그 뱃속에 애조차도 낳아서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명문 집안의 첫 딸도 잃고 아들을 잃었잖아요. 남편 김성립은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건사했길래 그러는가라는 원망을 하거든요. 그 원망이 무리한 건 아니죠. 이 역병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 난설언도 역부족이었겠지만 어쨌든 사실 실거지악에 속하죠. 아이를 또 하나 가졌으니 다시 이 시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겠는데 그 애조차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입니다. 그 불안함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해서 낭음 황대사 혈읍 비탄성, 낭음이에요. 이 낭자는 잔물결 낭자예요. 요 낭자를 보면 물수변에다가 수음이 양가 할 때 양, 좋을 양자예요. 근데 요 양자가 그 궁궐의 긴 복도의 모양을 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수변과 함께 물이 계속 길게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잔물결처럼 흐르고 이렇게 해서 낭음 하면은요, 이 읊을 음자와 함께 그냥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마치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듯이 그렇게 읊는 것을 지금 낭음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뭘 그렇게 중얼중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읊어댈까요? 황대사입니다. 이 황대사는요, 이 궁궐의 황제 황자이죠. 누대 대자 해서 황대하면 궁궐의 누대를 말하고요. 사자는 시문, 문체의 종류예요. 그래서 황대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황대라는 글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중얼중얼 읊는 거예요. 황대사를 조금 보시면 오유 가자를 넣어서 황대과사 혹은 황과가 해서 황실의 오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옛날에 그 당나라 때 고종의 부인 축천무후의 둘째 아들인 이현이 지은 노래말입니다. 이 이현은요, 첫째 형인 이홍이 친모인 축천무후의 권력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장회태자로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현은 좀 성격이 형하고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축천무후에게 나는 형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다님으로써 그 축천무후에게 눈에 나게 되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축천무후는 그 둘째 아들을 폐위시켜서 파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 이현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공포 속에서 그 궁중에 열려있는 오이를 빗대서 지은 노래가 황대사입니다. 이 노랫말을 잠깐 보시면
황대 아래 오이를 심으니 주렁주렁 오이가 익네. 오이가 많은 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오이는 좋다고 따내고, 두 번째 오이는 여리다고 솎아내고, 세 번째 오이는 맛이 좋다고 따고, 네 번째는 덩굴째 걷어가네 라는 시인데, 칙천무가 자기 아들들을 권력에 이용해서 하나씩 그 제거해 가는 그 과정을 황자들을 오이로 비껴서 노래로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난설원이 감정이입시켜서 결국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불길한 마음으로 계속 황대사를 중얼중얼 읊어대는 거죠. 혈, 비, 탄성. 혈자는 피혈자죠. 읍은 울, 읍자인데 요 우는 모양도 여러 종류잖아요.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피눈물이라는 것은 자식 잃은 울음이죠. 앞에 써이자가 생략됐다고 보세요. 그런 피눈물로 슬퍼할 뿐이에요. 탄성, 울음소리도 삼킨다입니다. 탄성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탄성엄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탄성, 소리, 울음소리를 삼키고 엄읍, 눈물을 감추는 거예요. 지금 이 난설원의 상황은 정말 소리내어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애 둘을 보내놓고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내서 우는가 라는 그런 심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서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탄성엄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탄성을 따온 것이죠. 부모를 보내는 것도 죄인이지만 이런 양반가에서 자식들의 수는 그 집안의 세를 가시하는 것의 하나이기도 하는데, 지금 그 귀한 자식을 둘을 잃고 지금 임신을 한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감지하는 것이죠. 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소리내서 울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이렇게 탄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 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 소리조차 내서 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절제된 시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뱃속의 아이도 결국 유산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자기의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작은 오빠인 허봉이 율곡 선생을 탄핵하는 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그 난설원은 모든 삶의 끈을 다 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 27살 때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상으로 허난설헌의 곡자 읽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읽어보죠. 지난 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는데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프구나 강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솟아있도다. 소소이 백양나무에 바람이 불고 도깨비불이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밝히는구나. 지전을 사르며 너희 혼을 부르고 맑은 물 한 잔 너희 무덤 앞에 놓는다. 너희 넋들은 응당 온의임을 알 테니 밤마다 서로 부르며 울겠지.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장성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황대사를 거듭거듭 읊조리며 소리를 삼키며 피눈물로 슬퍼하노라. 못다한 그 난설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감우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그럼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